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월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로마향, 특히 과일 아로마향 흡입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저널 오브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2025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엔지니어링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이 연구는 일상 스트레스 중 운전할 때의 분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향을 맡으며 경과를 관찰한 연구입니다. WHO에 따르면 연간 130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이 과속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과속은 운전자의 감정, 그중에서도 특히 분노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운전자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각과 청각 자극을 통해 감정 조절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운전을 방해하고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기에 최근에는 대안으로 후각자극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7년 연구에 따르면 후각이 감정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운전 상황에서 후각 자극이 시각이나 청각 대비 주의력에 덜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레몬향은 진정 및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시트러스와 바닐라 향은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 수용체가 뇌의 감정 중심인 대뇌 변연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냄새는 다른 감각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냄새 자체가 이 감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 디멘셔널 이모션과 유사하게 쾌적함, 불쾌함, 높은 각성, 낮은 각성 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지능형 차량 실내를 발전시키면서 함께 후각 인식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냄새는 제동 성능과 각성도를 개선하며 피로한 운전자의 의식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매우 긴데 요약하면 얼굴 표정, 음성, 신체 움직임 등이 감정 인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인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감정이 개인의 주관적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반면 EEG, ECG, EMG와 같은 생리학적 신호는 객관적 지표로서 감정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EEG 신호는 감정의 생성 및 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중 알파, 베타파와 좌우 방구 비대칭성은 감정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각 자극을 통한 감정 조절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으나 분노 운전 조절에 대한 효과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후각은 디멘셔널 이모션과 유사하게 다양한 감정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민트, 머스크, 바나나, 장미향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 아래 세 가지 기여를 하는데 첫째로 서로 다른 베일런스 어라우절 사분면에 해당하는 네 가지 향을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모두 사용해서 평가하고 알파 및 베타 대역의 EEG 스펙트럼 억제를 통해 입증하고 EEG 파워 분석, 뇌 영역 활성화 매핑, 피험자 주관적 평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연구가 분노한 피험자에게서 네 가지 향에 미치는 효과를 보는 것이기에 실험을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분노를 자극하는 비디오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분노를 유발시켰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향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균 31세에 50명의 건강한 성인이 참여했으며 모든 참가자는 1년 이상의 운전 경험을 가진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였고 정상 또는 교정 시력과 청력을 보유했습니다. 실험 절차는 먼저 비디오 시청 전에 이 SAM 평가를 실시하고 3초 카운트다운 후에 30초 비디오 오디오 클립을 시청합니다. 시청 후에 SAM 평가를 완료했고 1분간 휴식했습니다. 이 과정을 무작위 순서로 10개의 클립 모두에 대해서 반복했습니다. 10개의 분노 비디오 오디오 클립은 총 30개의 분노 관련 클립을 3명의 전문가가 예비 선별해서 10개를 선택했습니다. 클립은 교통 충돌, 불법 추월과 같은 고위험 운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며 80에서 90dB의 엔진 소리와 헤비메탈 음악과 같은 청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인칭 시점과 빠른 장면 전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클립은 30초 길이입니다. SAM은 정서와 각성을 측정하는 9단계 척도로 정서는 1점 부정에서 9점 긍정, 그리고 어라우절은 1점 졸림에서 9점 흥분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험 2는 4가지 냄새 민트, 로즈, 바나나, 머스크가 분노 운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평균 31세에 30명의 건강한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모든 참가자는 평균 1.48년의 운전 경험을 가진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였으며 정상 시청력을 보유하고 냄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이 서로 다른 상품면에 해당하는 4가지 향기를 선정했습니다. 민트향은 높은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을, 그리고 장미향은 높은 베일런스와 낮은 어라우절을, 바나나향은 낮은 베일런스와 낮은 어라우절을, 머스크향은 낮은 베일런스와 높은 어라우절을 나타냅니다. 운전 시뮬레이터는 27인치 주 디스플레이와 24인치 보조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드라이빙 휠 계기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개의 향은 이 사진처럼 분무기 향으로 구성돼서 각 5% 정도의 이 민트, 장미, 바나나, 머스크, 에센셜 오일을 포함했습니다. 뇌파 신호는 64채널 뉴로스캔 시스템으로 1000Hz 샘플링 주파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운전 경로는 2차선 경치 좋은 도로로 설계되었으며 교통체증, 끼어들기, 급제동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험은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험 A는 베이스라인 컨트롤 그룹으로 참가자가 30초 동안 이 자극 영상을 시청한 후에 SAM을, 그러니까 이 설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80에서 100km 속도로 3분간 기본 운전을 수행한 뒤 휴식하며 다시 이 SAM 설문을 작성했습니다. 실험 B는 이 향을 맡는 그룹으로 동일한 절차에서 운전 시작 1분 후에 5초 동안 향기가 방출되었습니다. 각 세션 사이에는 향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한 9분 동안 휴식 기간을 두었으며 실험 종료 후에 5분간 세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레파 데이터 전처리는 CZ 전극을 레퍼런스로 베이스라인 커렉션, M1, M2 채널로 리레퍼런싱 후에 0.5에서 50Hz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했고, 이 아미카라는 툴을 사용해서 아티팩트 성분을 제거했습니다.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으로 나눴고 연속 풀이의 변환과 웨이블리 변환을 통해서 시간 주파수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뇌파 어시메트리 지수는 FP2와 FP1 전극의 로그 파워 차이로 계산되었으며 이 음수값은 이 왼쪽 방구의 활성화, 즉 긍정 정서이며 양수값은 오른쪽 방구의 활성화, 즉 부적정인 정서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별도로 피겨나 테이블은 없었는데 10개의 비디오 오디오 클립 중에 SAM 어라우절 점수가 높고 베일런스 점수가 낮은 이 최종 5개의 클립을 선정해서 분노를 유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클립이 분노를 유발하는 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디오 오디오 클립 시청 전후에 알파 베타 어시메트리를 페어드 t-테스트로 비교했을 때 이 비디오 오디오 클립 자극 후 4개의 이 전극상 모두에서 이 어시메트리 지수가 높아졌으며, 그리고 이는 우방구 활성화 증가와 자극 후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네 전극상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비디오 오디오 클립이 이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도 분석했을 때 클립 시청 전과 비교해서 이 어라우절 점수는, 파란색의 어라우절 점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베일런스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비디오 오디오 클립의 시청이 참가자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유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실험 1에서 선택된 5가지 분노 유발 클립을 시청하면서 향기 자극 전과 후의 어시메트리 지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향이 없는 대저군의 자극 전후 어시메트리 지수는 알파 그리고 베타 모든 전극상에서 0.05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미향의 베타 대역에서 이 F8에서 F7을 뺐을 때
자극 전 파워가 자극 후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서 특정 뇌 영역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민트나 머스크 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나나 향은 모든 전극상에서 0.3 이상의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극 전 어시메트리 지수가 자극 후보다 컸음을 의미하며 바나나 향기가 좌우 방구의 알파 파워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알파 파워 감소는 뇌 활성화 증가를 의미하지만 이 경우 좌우 방구 모두에서 감소가 일어나서 전반적인 뇌 활동이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베타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모든 전극에서 바나나 향기 자극 후 파워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베타파는 각성 및 인지적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베타파의 감소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향별 알파 그리고 베타 토포그래피입니다. 파란색은 억제된 영역을, 주황색은 활성화된 영역을 나타냅니다. 알파 대역에서 이 민트 향은 자극 전 내 억제 영역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자극 후에 증가했으며 그런데도 여전히 활성화 영역보다 작았습니다. 베타에서도 여전히 억제 영역이 활성화되는 영역보다 작았으며 장미향은 자극 후에 뇌 억제 영역이 자극 전보다 컸지만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는 영역이 이 주황색의 활성화되는 영역이 우세했습니다. 베타파에서는 이 반대로 억제 영역이 더 큰 것을 통해 뇌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나나향 자극 후에는 알파, 베타 둘 다 활성화된 뇌 영역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이 페리에탈 룹 영역의 활성화 영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페리에탈은 공간 인지, 주의력, 감각 통합과 관련된 영역으로 해당 부위의 과도한 활성화는 스트레스와 각성 상태를 반영합니다. 바나나 향기가 이 영역의 활성화를 감소시킨 것을 통해 분노로 인한 과도한 각성과 주의력 집중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머스크 향에서는 알파, 베타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운전 종료 이후에 참가자들이 SAM 척도로 평가한 어라우절 베일런스 평균 평가 점수입니다. 어라우절이 낮을수록 졸리고 베일런스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높은 어라우절과 낮은 베일런스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분노 조절은 어라우절을 낮추고 그리고 베일런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향, 민트, 장미, 그리고 머스크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높은 어라우절과 그리고 중립에서 긍정적인 정도의 베일런스 점수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활기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어라우절을 유지하기에 운전 중 과도한 속도나 공격적 운전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바나나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중간 정도의 어라우절과 베일런스로 편안함과 만족과 같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바나나 향기가 베일런스를 다른 조건만큼 높이지는 못했지만 어라우절을 유의미하게 낮췄고 운전이라는 조건에서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기에 저자들은 베일런스보다 어라우절을 낮춘 바나나가 분노 조절에서 더 효과적인 향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겨 8은 각 향에 대한 선호도와 편안함을 평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 종료 후에 설문지로 평가되었으며 낮을수록 매우 싫음,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나타냅니다. 먼저 파란색의 선호도 평가에서는 민트 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머스크 향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받았습니다. 바나나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황색의 편안함 평가에서는 편안함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앞선 생리학적 결과와는 선호도 그리고 편안함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내 향기는 운전자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운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향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바나나 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주관적 평가와 뇌파 기반 생리적 측정을 통해 4가지 서로 다른 향기가 운전으로 유발된 분노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시간 주파수 분석을 통해 바나나 향기가 알파파 및 베타파 대역의 파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바나나 향이 진정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토포맵을 통해 바나나 향을 맡은 후 전도엽과 조정엽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했음을 확인했으며 참가자들이 평가한 베일런스 어라우저의 점수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바나나 향기는 객관적 생리적 지표와 주관적 경험 모두에서 운전 중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향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분석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기보다 단순히 향이 다를 때 이 생리적 신호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논문과 다르게 향 4가지를 이 어라우절, 베일런스 각 사분면 하나씩 해당하는 향을 사용해서 해석의 이 뒷받침을 만든 게 이 연구의 차별점인 것 같고, 스트레스 유발을 위해 실험을 2개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도 노벨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Austrian Journal of Psychology에 2024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1.6 사이콜로지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의 Q2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사과 향이 인지 스트레스 태스크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심장 및 말초 자율신경계 활동을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생리적,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러 연구에서 오렌지 오일은 심장 스트레스 완화, 기분 개선, 베르가못은 기분과 부교감 신경 개선, 유자는 교감 신경 억제 등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오렌지, 베르가못과 같은 시트러스 향들이 주로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과일 향기는 상대적으로 연구되고 있지 않기에 다른 향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며 비타민, 미네랄 등 생리활성 화학물이 풍부합니다. 이런 사과향은 휘발성 에스테르로 구성되며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섭취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향기 관련 연구가 거의 없기에 이 사과 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쇼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때 불쾌한 향기는 스트레스 반응과 교감신경계를 유발하므로 저자들은 사과향의 쾌적감이 편안함과 교감신경계 반응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과제 스트레스 조건 하에서 심장 및 말초 자율신경계 활동에 대한 사과향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연령 22세, 평균 체질량 지수 22.1인 정상 범위의 건강한 남자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후각장애가 없었습니다. 위드인 서브젝트로 동일인이 실험의 모든 조건을 경험하도록 진행됐고, 실험은 초기 10분의 초기 휴식 R1, 그리고 30분의 계산과제인 T, 15분의 회복기간 R2로 이 3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단기 인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크레펠린 계산 과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크레펠린 과제는 오른쪽과 같이 한 자리 숫자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제로, 예를 들어서 6 더하기 8은 14니까 이 아래의 칸에 10의 자리는 버리고 4만 적는 식입니다. 향기는 태스크를 하는 동안에만 제시되었고 사과향, 카모마일향, 무향 이 3가지 향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했으며 향 투여 순서는 카운터 밸런싱했습니다. 향들의 구성 성분들은 오른쪽 표와 같고 향 투여의 지속 시간과 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코 아래에 배치된 이 맞춤형 올팩토미터가 1분 간격으로 20초 동안 향기를 전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심전도는 바이오 신호 증폭기를 사용해서 실험 전체 동안 500Hz로 샘플링 레이스로 수집되었고, 심장 자율신경계 활동 평가를 위해서 이 HR과 HRV를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신기하게 이 코끝의 온도를 수집했습니다. 서미스터 프로브를 사용해서 측정했고,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말초 교감신경계가 강화되면 피부 혈류가 감소하게 되기에 코 피부 온도의 변동은 말초 교감신경계 활동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 온도 데이터는 데이터 로거를 사용해서 1.0 샘플링 레이트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 R1, T, R2가 끝나고 이렇게 각각 이 VAS를 통해서 긴장감, 노력, 집중, 피로, 좌절, 지루함, 단조로움의 7개의 항목을 최소 0에서
100점까지 평가했습니다. 또한 7점 리커트 속도로 1점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7점은 매우 동의함으로 구성된 이 향기 설문지를 통해서 각 향기 흡입에 대한 편안함, 강도, 선호도, 각성 항목의 주관적 인상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크레펠린 계산 과제의 수행도는 정답률과 계산 속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레스트, 그리고 태스크, 그리고 레스트 동안 계속 찍은 HR과 HF 결과입니다. 각각 A는 시간에 따른 심박수와 HF 변화이고 B는 스트레스 테스크 동안 향별로 평균한 결과입니다. 무향인 DPG와 카모마일 조건에서는 과제 시작 후에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을 통해 스트레스 과제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균형적인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APL, 사과 향은 심박수 증가가 완만하여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뒤에 레스트인 이 회복 기간에서도 가장 빠르게 기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평균 결과에서도 사과향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HRV 지표 중 이 HF 지표는 부교감 신경의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부교감 신경의 활발함을 의미합니다. 즉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비슷하게 감소했으나 사과향이 다른 향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회복도 가장 빠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과향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잘 유지시켰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첨가자의 코끝 온도 변화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코끝 온도가 높을수록 말초 교감신경 활동이 낮은 것으로 이완 상태를 나타내고 온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심박수나 HRV 결과와는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 사과향이 카모마일보다 낮은 이 온도를 보였는데 이는 말초 교감신경 활성화가 더 컸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저자는 심박수와 HF가 오히려 스트레스 완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를 교감신경 스트레스 반응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사과향은 심장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활동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이 코끝 말초 교감신경 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효과는 사과향 흡입을 통한 영향이 중추와 말초 자율신경계에 서로 다르게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 각 향에 대한 7점 척도로 평가한 주관적 인상, 그리고 VAS 점수, 그리고 계산 성능 지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편안함, 선호도, 강도 부분에서 사과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향이 강하게 인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VAS 결과에서 대부분 조건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이 지루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향인 DPG 대비 카모마일이랑 사과향에서 지루함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산 과제 성능에서는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사과향은 아로마 테라피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향기입니다. 본 연구는 올팩토미터를 사용해서 높은 제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기인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유발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사과향기가 완화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과향기가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특히 심장활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과향은 다른 조건들과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더 선호되고 편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과향기는 강력한 생리적 스트레스 완화 효과와 높은 주관적 수용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적인 향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맞춤형 올팩토미터를 통한 재현성을 확보한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 코끝 온도 측정을 통해서 중추뿐만 아니라 말초 자율신경계까지 함께 분석한 점이 주요 차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두 연구 모두에서 향기 선호도와 실제 생리적 이완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기 연구가 과거 주관적 평가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EEG, ECG 등 생리적 신호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연구를 비교하면서 분석 방법론은 유사했고 새롭진 않았지만 첫 번째 연구가 더 높은 저널에 게재된 이유는 운전자라는 명확한 대상과 이 안전운전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높은
논문 게재만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연구의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